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입니다. 어제 중부지방 중심으로 참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양을 보니까 가평군에 320mm 넘었고요. 경기나 강원 북부 쪽으로도 3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죠. 또 울산 가까운 동해역에 지진이 있었는데 이 지진의 규모가 1978년 지진 관측 이후 5번째로 강했다고요. 폭우에 지진에 가까워진다는 태풍에 남쪽 무더위에 열대야까지 날씨가 아주 복잡합니다. 자, 이럴수록 더 주변을 잘 살피셔야 되겠고요. 휴가 시즌에다가 주말이 가까워지는 만큼 저희 YTN의 이 기상정보 잘 살피시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월 6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박영미,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순서요. 중년들의 마음, 줄여서 중심, 중년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가 노래입니다. 노래. 자, 오늘은 노래 중에서도 어떤 노래 이야기가 나올죠?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선희 씨의 제2에게 저희 많이 불렀어요. 20대 초반에요. 그때 저희들의 리즈 시절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이고 많이 흘러나왔어요. 라디오에서나 뭐 그럴 때. 항상 그 노래 들으면 그 시절이 생각나죠. 어떤 노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 시 공간을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 모습 보이면 현미의 밤안개 심수봉 노래 좋아하는데 한 40대 50대 그래도 애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내 생활도 좀 있고 이래갖고 여유도 좀 있어서 많이 이런 카페 같은 데 많이 다니면서 노래 듣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40대 후반에 노래방이 생겨가지고 그 노래를 배웠어요. 그때 처음에 노래방 가서 부르려고 만남 많이 놀았죠. 재미있게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낸 시절이에요. 그때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거기까지. 네, 거리에서 만난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내 전성기 시절의 노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연령층을 고려해 볼 때 이문세 씨 노래를 많이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요. 아마 그렇게 되면 50대 정도 해당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들었던 노래, 소위 들고 다니는 전축으로 어디 강변에다 탁 펼쳐놓고서 음악 틀고 춤추고 그랬던 기억도 있으시죠? 혜은이 씨의 감수광만 들으면은 눈부신 처녀 시절 또 친구들과 놀러간 추억이 떠오른다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전성기 시절의 노래, 나의 전성기를 대표할 만한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알려주세요. 저희 문자 번호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품이요. 유로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그리고 20세기를 대표하는 3인의 화가, 샤갈 달리 뷔페,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 3인의 특별전, 전시 티켓 매일 2분께 석 장씩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리오북스의 신간도서, 풀꽃시인 나태주의 죽기 전에 시 한 편 쓰고 싶다도 이번 주 매일 2분께 보내드리니까요. 저희 문자 많이 주세요. 샵 0945번입니다. 강은철의 사랑의 노래 듣고 오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 분진 이 세상의 못 없앤
갑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1분입니다. 3012님이 윤도현의 먼 훗날이 떠오르네요. 대학교 1학년 때 남의 학교 축제에 가서 친구들과 술 먹고 마음껏 불렀던 때가 제 전성기 같아요. 참 남의 학교 축제들 많이 다니셨죠? 예. 1741님.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 정말 많이 듣고 많이 울고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제 인생에 그리고 제 사랑에도 전성기가 이 노래와 함께 했네요. 라고 주셨고요. 2999님이 주말에 제주에 가는데 태풍 괜찮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올 들어 처음 발생한 1호 태풍 네파타기요. 아직은 좀 멀리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크게 자랐습니다. 중심기가 920헥토파스칼이니까 아주 큰 태풍, 그러니까 강한 태풍입니다. 강한 중형 태풍인데 지금 꽤 빠른 속도로 서북서진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속도나 방향대로라면 이번 일요일 11일 사이에 우리나라와 근접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전망으로는 일단 중국 쪽에 상륙했다가 구름이 빠져나오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예측입니다.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YTN의 기상정보를 좀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네. 자, 오늘 당신의 전성기 때 노래 여러분 문자 샵 0945번으로 계속 받고 있고요. 잠시 후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여러분의 경제 조언, 재테크 조언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수일입니다. 저는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항상 YTN 라디오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그리고 날씨와 교통정보까지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YTN 라디오. 내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저 윤수일은 언제나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백세 시대 똑똑하게 노후를 준비하는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 무엇이든 똑똑 문의하세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입니다. 네, 스튜디오 모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최성환 소장님과 함께 노후 재테크와 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텐데요.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을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은퇴 전문가로서 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조건 뭘 꼽으십니까? 행복하게 살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행복하게 살면 그러려면 되죠. 이제 행복을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좀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건을 제가 영어 F로 시작하는 네. 5개의 단어로 이제 요약을 하는데요. OF입니까? 네, 그럼? 그게 이제 OF입니다. 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돈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파이낸스입니다. 파이낸스.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된다. 돈만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다. 내가 뭐 의미 있는 좀 이렇게 네. 할 일, 뭐 소득이 있으면 더 좋지만 네. 소득이 없더라도 뭐 기부 활동, 뭐 봉사 활동, 또 내 취미 활동 네.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그게 필드입니다. 네네. 필드. 근데 네. 거기서 이제 재미를 느껴야 되잖아요. 네. 재미를. 그게 펀입니다. fun. 예. 그리고 뭐 이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 지루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재밌게 지내야 되고요. 네. 그러려면 주위에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프렌드입니다. 아유, 드디어 아는 단어가. 네. 그 다음도 좀 뭐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다 이런 거 다 있어도 네. 뭐 해야 되겠습니까? 건강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헬스가 아니고 이제 제가 H가 아니라 F를 찾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데요. 뭔가요? 피트니스 센터라고 아, 그러잖아요. 요즘. 예, 예. 그래서 피트니스로 이렇게 맞춰서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 이 파이낸스는 이제 재무적인 설계라고 하고요. 네. 나머지 이제 필드, 펀, 프렌드, 피트니스는 이제 비재무적인 설계인데 네. 이 5F가 잘 조합이 돼서 평균적으로 내 삶의 행복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그 설명이신데 고맙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정보를 접하시기 때문에 네. 알고 있고 이게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도 인지하시는데요. 실제로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보신 분들 준비 좀 잘 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 연구소장이 된 지가 5년 차거든요.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은퇴 연구소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제일 오래된 이제 연구소장인데요. 그러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묻느냐면 네. 딱 소장님 저의 은퇴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렇죠. 모두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제 답은 뭐냐면요. 네. 은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제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왜 이러세요? 은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은퇴하시는 줄은 아시는군요. 네. 그러면 지금 당장 네. 지금이 만약에 당신의 정성기라면 네. 지금 당장 은퇴 준비, 노후 준비, 은퇴 설계를 하십시오 그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노후 준비의 중요성은 모두들 인식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보험개발원의 올해 1월 발표에 따르면 이제 노후 준비, 은퇴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면은 잘 인식하고 있다가 93.4%예요. 높습니다. 네. 그런데 뭐 또 해야지 하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경제학 중에 행동 경제학, 행동 재무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뭐 도대체 뭔가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 생각과 현실 여건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아. 생각만 했지 네. 그걸 실제 결정을 해서 행동으로 연결을 잘 못한다는 게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행태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후 준비에서 나타나면 문제가 되는 게 노후가 피곤해진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알고는 있으나 하지 않는다. 결국은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신 그렇습니다. 건데. 보통 예전에는 은퇴식에 맞춰서 내가 그간 얼마나 모아두었느냐 이거를 참 중요하게 봤는데 이젠 좀 달라졌더라고요. 매달 어느 정도의 내가 현찰을 받을 수 있는 생겨나는가 받을 수 있나 뭐 이런 안정적인 소득을 받는 곳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예, 그러니까 몇 년 전에만 해도 네. 뭐 은퇴할 때 6억, 7억, 많게는 10억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좀 바꿔놓은 그러셨어요? 사람이라고 할 수 바로 그 있는데요. 주인공이시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뭐 쌓아놓은 그런 예금, 뭐 예금이야 언제든지 찾을 수 있고 또 그렇지만 부동산을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내 노후가 행복한 건 아니다. 결국엔 내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안정적인 직장 이게 최대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으로 매달 정해진 날에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는 그렇게 살다가 왜 그 직장에서 물러나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안 해놓느냐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듯이 은퇴한 후에도 꼬박꼬박 나오는 생활비 이게 연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냐보다는 내가 은퇴하고 나서 주된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연금을 매달 얼마씩 받게 받느냐. 되느냐. 이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키워드입니다. 역시나 연금의 포인트가 맞춰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바꾸는데 일조를 주도하신 분이 바로 접니다. 우리 최성환 소장님이시군요. 자, 오늘 어떤 분의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사례를 듣고 조언을 해주시면 유사한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내용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69된 남성입니다. 젊은 시절 장사를 하면서 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문제는 50 중반 넘어서 노후 대비로 부동산에 투자한 것이 잘못돼 뒤늦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집 한 채 외에 월 150만 원 나오는 분당의 점포와 여유자금 2억 정도가 있었는데 한창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여기저기 알아보다 용인에 새로 생기는 상가 1층 점포를 7억에 분양받았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분당 점포까지 팔아야 했죠. 용인이 더 커질 거라 해서 압구정 집까지 팔아 40대 평형의 집으로 이사가면서 세금과 여러 가지 필요한 돈도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제가 산 상가 근처에 들어오기로 한 지하철이 미루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위치마저 200m가량 위로 밀려 올라갔습니다. 상가가 완공됐지만 선뜻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 반만 임대를 내 월 50만 원만 겨우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쪽은 비어있다 보니 제가 관리비며 전기료를 다 내야 했죠.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많이 나와서 그 사이 집도 팔아 생활비 쓰다 보니 이제 남은 돈이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주택연금이라는 것도 가입하는 건데 화가 나는 건 죽어가는 점포 때문에 노령연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월남전에 다녀와 보훈처에서 받는 40만 원 정도와 국민연금 20만 원 정도 받는 것밖에 없는데요. 정말 갑갑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좀 해주십시오. 저도 갑갑합니다. 아니 이분 앞부분에서는 상당히 여유롭게 네, 보이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셨을까요? 연세도 이제 70에 가까우신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가가 애물단지가 된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뭐 그래도 다행히 이분의 경우에는 이 보훈연금 40만 원에 국민연금 20만 원이니까 뭐 종신토록 60만 원은 일단 확보를 해놨고요. 네. 이마저도 없는 사람도 사실 많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여기다가 이제 현재 뭐 반쪽이 비어 있어서 관리비, 전기료 등 그 유지비와 같은 그런 그 고정 지출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상가 임대 소득이 월 50만 원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소득은 월 한 11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뭐 그나마 다행인데 또 하나는 이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다행입니다. 지금 집을 파신 거 아닌가요? 그 사이에 압구정동 집을 팔아서 40평대 집으로 이사를 갔으니까 그 집은 갖고 계시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 40평대 집이 뭐 용인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네. 한 5억에서 6억 수준 정도 되거든요.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 집을 팔았네요. 그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도 많이 나와서 그 네. 사이 집도 팔아서 생활비에 쓰다 보니 그렇군요. 야, 이제 남은 돈도 없어요. 네. 저런 어떡하나. 그러면 네. 정말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가지고 네. 예. 근데 이 상가를 7억에 무려 분양을 받으셨는데 네. 이거를 현재 이제 제가 그 지역을 못 가봐서 모르지만 판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런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없습니까? 원래 하기로 한 위치에서 200m나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가 분양하는 그 업체 건설사 쪽에서는 이제 뭐 당시에 바로 이 지하철 입구와 가깝다. 이제 그렇게 선전했겠죠. 선전했겠죠. 네. 근데 이제 그쪽에서 뭐 그걸 알고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네. 이 경우는 뭐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뭐 소송을 한다고 해서 크게 뭐 얻어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분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하게 처리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10만 원 정도 이제 받고 있는데 네. 이 비어 있는 반쪽을 어떻게 해서라도 임대를 싸게라도 예, 그래야 네. 뭐냐면 비어 있으면 관리비와 전기료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좀 싸게라도 일단 임대를 주는 것이 최선이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집까지 팔아서 집도 없기 때문에 정말. 예,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네. 뭐 자녀들한테 일단 이 상가가 정상화 될 때를 좀 기다려 보자면서 좀 네. 도움을 만약에 생활비가 모자란다면 네. 자녀들한테 좀 도움을 청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셨거든요. 예. 그리고 네. 이제 69세시라면은 이제 자녀들도 상당히 이제 성장을 해서 네. 웬만큼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도움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지요? 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활용해 주십시오. 8581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힘들지만 국민연금을 지금이라도 유지해야 할까요? 제 나이 51입니다. 당연히 유지해야 됩니다. 당연히. 네. 연금 중에 가장 좋은 연금이 국민연금. 네. 낸 돈보다도 훨씬 많이 받고요. 네.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해마다 조금씩 거기에 따라서 또 받는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는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가급적 많이 들고. 알겠습니다. 7253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집사람과 각각 소규모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서로 50만 원씩 납부 중입니다. 노란우산공제의 노후 활용 방안과 폐업했을 때 계속 납부하며 분할 수령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네. 노란우산공제도 한도가 300만 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것도 뭐 들 수 있으면 계속 드는 게 네네.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네.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폐업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아마 그 세무사라든지 왜냐하면 그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네네. 토해낼 부분이 생기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계속 납입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세무사랑 한번 상담을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0231님. 직장인도 국민연금 가격을 본인이 더 올릴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올릴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 가입자와 임의 가입자는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직장인은 국민연금 말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연금이 이제 국민연금은 의무 가입이지 않습니까? 네. 또 외에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 예전에 이제 퇴직금을 네네. 퇴직연금화 했습니다. 예전에는 예. 일시금으로 이렇게 퇴직할 때 줬다면은 네. 이제는 뭐냐면 퇴직하고 나서 매월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제 일시금을 받게 되면 쓰죠. 쓰게 되지 않습니까? 되죠. 그러니까 네. 이걸 연금으로 받게 만들어 놨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개인이 들고 싶을 때 드는 연금이 이제 개인연금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금융을 활용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보험사들과 보험사, 은행들이 은행들. 이제 개인연금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201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저희 신랑은 퇴직을 5년가량 앞두고 있는데 자꾸 퇴직금을 찾아서 커피숍을 차리겠다고 합니다. 아이들 결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왜 또 하필 커피숍을. 우리나라에 커피집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맞습니다. 있고요, 일단.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커피집에서 아주 좋은 몫에 이제 그 곳에 이제 그걸 한다고 하더라도 네. 계속해서 수익이 많이 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저 커피집이 돈을 많이 벌더라 그러면 반경 100m 내에 몇 개의 커피집이 생기겠습니까? 100m 이내요? 네. 여러 개가 생기죠. 한 3개 정도. 예, 그렇게 생깁니다. 장사가 안 되면 안 생기고요. 네. 장사가 된다는 소문이 생기면 그다음엔 그냥 막 들어서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큰 수익을 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퇴직금은 끝까지 지키고 안 쓰고 그래야 이다음에 노후 생활의 안정에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소장님이 접한 사연 중에 네. 노후 준비를 아주 잘했던 케이스도 분명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렵게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했던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어느 회사에서 이제 구조조정 명예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제가 항상 가서 받은 게 얼마나 되느냐. 네. 보통 뭐 2억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그러면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럼 2억 정도를 이 즉시연금 같은 것에 넣어놔라. 이게 보통 연금은 이렇게 매월 불입 10년, 20년 불입해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즉시연금은 목돈을 갖다 맡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내가 분할해서 받는 연금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욕심이 안 생깁니다. 아. 왜냐하면 2억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해보고 싶죠. 예. 거기다가 또 자녀들도 네. 이 부모가 한 2, 3억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있는 걸 알면 네. 그걸 가지고 뭐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퇴직금을 이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걸 알면 내 돈이 아니다고 그런 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안 주면 요거도 먹고 죽고 찔끔찔끔 줄면 쪼들려 죽고 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쪽박 차고. 예, 굶어 죽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래서 가능한 한 뭐냐면 이제는 뭐 아까 100세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100세 사는 거를 감안을 해서 내가 어떻게 노후 준비, 노후 설계를 하느냐. 네네. 그렇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2억, 3억 되는 큰 돈을 가지고 뭐 커피집을 한다든지 김밥집을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2737님이 국민연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커피숍은 안 됩니다라고 옆에서 이렇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8581님이 와 소장님 정말 현명하신 판단과 상담이시네요. 고맙습니다라고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7485님. 딸내 아이들을 키워주면서 네. 매달 100만 원씩 수고비를 받고 있습니다. 네. 생활비로 50 정도 쓰고 50이 남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안 하셨으면 네. 임의 가입을 하시고요. 이제 임의 가입도 한 10년이 넘어야 이제 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네. 연세가 50 이상이다라고 하면 개인연금을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연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6817님. 58년생 주부인데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는지 노후가 정말 걱정됩니다. 답 좀 해주십시오 하셨어요. 58년생이시면 올해가 59이십니다. 네. 58, 59이신데요. 네. 가입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네. 지금부터 이제 10년을 봐야 됩니다. 계속 임의 계속 가입을 하게 되면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지금 뭐 소득을 좀 더 올리시거나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돈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즉시연금 이런 네. 곳에 가입을 해서 네네. 앞으로 몇 년 후부터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방도를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그 사연 중에서요. 네. 이분이 연금도 못 받는 상황이라는 얘기, 노령연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은 점포 때문에. 그게 점포가 있으면 노령연금 못 받습니까? 이게 그 기초연금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인당 전 국민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그 어르신들 상대로 하위 70%를 이제 월 2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아하. 그 돈을 못 받는다는 해당이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좀 답답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연금이 노후 생활비에 어느 정도로 충당되는 게 적당합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00%가 좋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 어렵죠. 100%를 예.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은행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그 비중이 한 60에서 80%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다른 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임대료도 있을 수 있고 이자도 자식이 있을 주는 수 용돈이 있고 있을 수도 또 있고요. 배당도 받을 수 예,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들은 근데 좀 이제 불안하죠. 부정기적으로 예. 또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까지 받을지. 네.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한 60에서 80% 정도 해놔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국민연금으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국민연금에다가 퇴직연금, 개인연금 요 세 연금을 더해가지고 한 60에서 80 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노후 생활비가 월 100만 원이라고 치면 네. 그중에 60에서 80만 원 정도는 연금이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그러면 연금은 오늘 이 핵심은 간단합니다. 네. 바로 시작하고 최대한 많이 시작하고 네. 목돈 먼저 시작하고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가정주부 같은 경우도 이미 가입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수시로 늘리는 것도 가능합니까? 필요한 시기마다 늘렸다 줄였다가 가능한가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임의 가입자 수가 한 26만 명 정도 되거든요. 3월 현재. 그렇군요. 적지 않습니다. 예. 최근에 뭐 월 거의 한 10,000명씩
거의 10,000명 가까이 늘어가지고 네네. 올해 말에는 이제 한 30만 명 정도가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보면 한 9만 원 정도에서 한 37만 원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면 이거 진짜 나도 들어도 되나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부자가 되려면 네. 부자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자. 네. 이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30만 명, 26만 명 중에 여성이 21만 명이거든요. 와. 그런데 예. 강남의 어머니들이 네. 노후 대책으로 많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추측컨대 부자의 확률이 높은 그분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분들이 행동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부자들이 좋다고 사는 물건, 네. 부자들이 좋다고 드는 임의가입 국민연금, 네. 또 부자들이 뭐 사는 뭐 아파트 이런 네. 거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임의가입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요. 실제로 보면 제가 계산 국민연금 공단에 들어가면 네. 금방 계산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월 10만 원씩 내가 냈다. 네. 10년씩 냈다. 네. 그러면 월 10만 원씩 10년을 내고 그러면 이제 그 가입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하는 나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월 17만 6천 원을 평생 받습니다. 월 10만 원씩 10년을 내면 네. 나이가 됐을 때 월 17만 6천 원을 6천 원 받습니다. 평생. 평생 받습니다. 종신토록? 네. 대박인데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또 예. 현재 이렇게 17만 6천 원이지만 네. 물가가 오르면 조금씩 또 네.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네. 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도 딱 고정돼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외에 별다른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얼마나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답답하고 속이 상하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만 최대한도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아까 사연을 보내신 분에서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네. 이분이 그래도 40평대 집이라도 있으면 네. 문제가 없겠다라고 이렇게 앞질러 생각을 예. 한 이유가 뭐냐면요. 네. 집이라도 갖고 있으면 주택연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게 그 집에서 죽을 때까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고요. 네. 또 딱 가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집의 가치보다 더 받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오래 살면요. 그렇군요. 예. 근데 만약에 두 분이 뭐 좀 일찍 돌아가셨다. 네. 그럼 남는 게 있다. 남는 게 그럼 있다. 자식들한테 상속이 상속이 됩니다. 되고.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최고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재테크에 관련해서 특히 연금을 중심으로 많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최성환 한화생명 은퇴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 10시 49분입니다. 오늘 그 노래, 전성기 시절의 노래로 뭘 꼽으십니까? 라고 주제를 드렸더니요. 7253님. 1980년대 1980년대 초 고등학교에 다니던 우리 친구들은 아버님이 아끼시던 전축을 가지고 뒷산에 올라가 자그마한 일탈로 이장희의 그건 너를 틀어놓고 꽥꽥 소리 지르던 그때 저희 전성기였죠. 학업에 지친 마음과 친구들과 자그마한 다툼이 있을 때에도 그런 기회를 가지며 풀었던 시절인데 그건 너가 듣고 싶군요 하셨고요. 6365님. 제 전성기 시절의 노래라면 H.O.T의 빛입니다. 중학교 때 고민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놀았던 그 시절이 제겐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매일 들었던 H.O.T의 빛이 듣고 싶군요. 0503님. 나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남원여고 75년생 졸업생들.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 시절 친구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는 양희은의 한 사람과 박인희의 방랑자입니다. 남원여고 75년 졸업생들 너무 보고 싶다. 9658님. 저는 77년생 나이가 딱 40인데요. 저의 전성기 노래는 이문세 씨의 그대여 영원히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이 두 노래입니다. 지금도 노래방 가면 꼭 불러요.
7253님, 나의 전성기 때 노래는 뭐니 해도 샌드페블즈의 나 어떡해죠. 대학가요제의 붐을 일으킨 곡이고 기존 가요와는 다른 신선함이 있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시련의 아픔을 노래한 곡인데 흥겨운 리듬 때문인지 춤추며 박수치며 목청껏 노래 불렀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노래 분석까지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9658님이 전성기 때 곡이라고 신청하신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힘내세요.